1대 라무는 대마왕과 싸우던 중 숨을 거두고 2대 라무는 성공적으로 대마왕을 없애고 현세로 돌아오기 전 밀크와 꼭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하는 장면이 나오며 3대 라무는 시작됩니다. 아 잠깐, 이 앞전에 스토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우측 상단의 링크를 누르고 들어가셔서 전작 리뷰를 확인하고 오셔야지 이 영상을 더욱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으십니다. 오락실에서 오락 중인 라무. 이 친구가 3대 라무 역할을 하게 되는 라무예요. 2대 때와 마찬가지로 게임이 필요하지 않냐며 이번에는 페미컴 팩이 아닌 CD롬을 팔고 있는 게임 CD8이 소녀들. 가격은 전작에 비해 10배나 비싸진 1000원이네요. 라무는 그 게임을 구입하게 되고 게임의 제목은 라무네스의 전설. 플레이스테이션 1으로 보이는 게임기를 켜서 게임을 시작하고 게임 내용으로 2대 라무의 여정을 확인합니다. 그러던 중 TV에서 빛이 발산, 역시나 아까 CD를 팔던 소녀들 파르페와 카카오가 등장합니다. 라무에게 너는 선택받은 용사라며 위기에 처한 두근두근 우주를 구해달라며 자신의 이 세계로 라무를 아주 자연스럽게 데리고 가는데요. 2대 라무가 지켜주지 않았나? 그렇게 오게 된 곳 두근두근 우주. 대마왕 아브람에 의해서 우주에 중력 지진이 계속되고 별들끼리 부딪혀 우주 자체가 위기에 처했다고 말을 합니다. 같은 시각 전작의 주역이었던 아라라 왕국의 레스카는 왕이 되었고 그 옆에 코코아도 보이네요. 시간이 조금 흐른 것 같아요. 이때 갑자기 왕국은 누군가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이자의 정체는 돈 제노사이. 돈 할마게랑 좀 비슷하게 생겼네요. 이름도 비슷하고. 레스카는 코코와 함께 제노사이에게 납치당하고 그 사이 파르페와 카카오는 위기를 인지 라무에게 도움을 청하러 지구에 갔던 것이에요. 원래 두근두근 우주를 지킬 전설의 용사 라무가 있었지만 라무로 활동할 수 있는 나이 제한이 17살이라며 그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3대인 지금 보이는 이 라무에게 부탁한 것. 이대는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는데 아까 왕국의 밀크도 안 보이고 어째 실루엣이 벌써부터 냄새가 스물스물 나네요. 어쨌든 구슬큐 대신 피큐라는 로봇 슬라임이 등장. 제노사이의 하수인 단디아 리프가 등장. 이들은 이 만화가 끝날 때까지 라무 일행들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힙니다. 라무 일행들에게 공격을 시작하는 단디와 리프. 실령기사를 소환해 싸워야 한다며 피큐는 라무의 어깨 위로 올라타 라무의 복장을 환복시켜줍니다. 맞아, 이 복장이었어. 내가 기억하고 있던 라무 복장이 바로 이 모습이었는데 말이지. 라무는 CD를 피큐에게 넣어 로딩. 근데 킹스카샤는 어디로 가고 신문물 카이젤 파이어가 첫 등장합니다. 어쨌든 전작에 비해서 정말 비율면이나 디자인 면에서 정말 세련되었어요. 헌데 이 로봇은 2명이서 조종해야 하는 2인 탑승형 메카. 라무는 카이젤 파이어가 움직이지 않아 위기에 처할 뻔합니다. 그 순간 말도 안 되는 또 말장난 개그를 시전하며 등장하는 2대 라무와 전작에 매우 높은 활약을 했던 더 사이더의 등장. 다행히 더 사이더의 도움으로 카이젤 파이어가 움직이게 되고 적을 저지하는데 성공합니다. 제노사이는 대마왕 아브람을 부활시키기 위해 시계를 소환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시계의 바늘이 12시를 향할 때 대마왕 아브람이 부활한다고 하는데요. 전작은 모래시계였는데 이 부분에서도 발전을 했네요. 대마왕의 부활을 막기 위해선 카이젤 파이어 이외에 실령기사 그랑썬더와 워터바론 총 3개의 실령기사가 있어야지 저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카카오의 수정이 가리키는 방향대로 이제 모험을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도착한 첫 번째 마을. 역시나 단디와 리프가 나타나 회방을 놓게 되고 아직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메카 조종이 익숙치 않은 더 사이더와 라무. 위기에 처한 라무 앞에 푸른 가면과 빨간 가면이 나타납니다. 근데 누가 봐도 이 사람 둘 누군지 알겠네요. 다행히 이 둘에 의해 정신이 팔린 적들에게 공격을 가해 무사히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가오가오 존이라는 밀림 지역에 도착하게 된 라무 일행. 이곳에서 라무 일행은 배고픔에 배회하고 있던 한 개인간을 만나게 됩니다.
라무는 배고파 쓰러질 것 같은 이 개인간을 도와주게 되는데, 알고 보니 이 개인간은 이곳의 가오가오 전의 왕자 미트였던 것. 미트는 라무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자신의 왕국으로 데려가 큰 파티로 보답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등장하는 단디 일당. 라무는 카이젤 파이어를 소환해 대응하지만 이번에도 사이더와의 불협화음으로 인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나타나는 두 번째 실령기사 그랑썬더. 그랑썬더는 이 미트 왕자와 그의 동료들이 조종하고 있네요. 그랑썬더의 활약으로 무사히 싸움은 마무리되고, 라무는 미트와 같이 여행을 떠나자고 부탁하지만 자신의 왕국을 지켜야 한다며 라무에게 위기에 처했을 때 사용하라며 피리를 선물합니다. 그렇게 라무 일행들은 얼음 지역으로 이동. 라무 일행들은 함정에 빠져 라무만 혼자서 신전 같은 곳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라무는 이곳에서 한 여자아이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여자아이의 이름은 드럼. 평소에 라무를 기다리고 있었다며 라무에게 굉장한 호감을 보입니다. 라무 역시 드럼이 예쁘고 귀여워 첫눈에 뿅. 너네 이러면 안돼. 내 리뷰에서 커플들은 다 죽는 거 모르냐? 어쨌든 파르페와 카카오는 인간과 닮고 다른 것과 마음이 통하면 워터바론이 깨어난다라는 비석의 문구를 발견합니다. 그렇게 드럼, 그리고 드럼과 같이 행동하는 트럼펫과 첼로, 이름 귀엽네요, 좋아하게 되는 라무 일행. 카카오는 단번에 이들이 안드로이드며 서로 정신주파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역시나 단디 일당이 나타나 라무 일행을 위기로 몰아세우는데요. 이때 드럼과 첼로, 트럼펫이 적에 대응, 드럼은 자신의 몸을 날려 라무를 구해내게 됩니다. 하지만 드럼은 작동 중지 상태가 되어버리고 망가진 드럼을 바라보며 라무는 큰 슬픔에 빠집니다. 그런 드럼을 원래 있던 콘솔 안으로 넣어주니 첼로와 트럼펫도 같은 콘솔 안으로 들어가 그 어떤 힘으로 드럼과 공명하는 듯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뭐지? 뭔가 이렇게 치료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5000년 전 한 소녀의 의지가 세계로 갈라진 안드로이드라고 자신들을 소개하는 새 소녀. 실령기사 워터바론을 움직이는 핵으로서 모두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내용이 조금 어렵네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 가서 전부 다 밝혀집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드럼이 재생되기까지는 10여 분의 시간이 필요했고, 그때를 틈타 공격해오는 단디 일당. 지겹다 지겨워. 라무는 드럼이 부활할 때까지 시간을 벌게 되고 10분이 지나 새 소녀는 새로운 실령기사 워터바론을 소환. 연출 멋있네요. 워터바론은 이름에 걸맞게 수속성 공격을 전개. 이건 에네르기파가 아니네. 머쓱. 어쨌든 워터바론의 화력으로 이 싸움은 승리합니다. 라무는 계속 여행을 해야 했고, 드럼, 트럼펫, 첼로는 이 얼음 지역인 앙앙월드를 지키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만 작별을 하게 됩니다. 드럼은 인사하며 미트가 그랬던 것처럼 위기에 처할 때 사용하라며 방울 하나를 선물해주고 작별의 뽀뽀를 하며 엔딩. 내용이 좀 더러워지려고 한다, 라무. 그렇게 라무 일행들은 여러 모험을 하며 돈 제노사이가 있는 차원성 앞까지 가는데 성공합니다. 아브람을 부활시키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제노사이. 차원성으로 진입한 라무 일행들은 세뇌에 걸려 적이 되어 있는 전작의 성스러운 자매 코코아와 레스카를 만나게 됩니다. 다행히 이때 밀크로 추정되는 아니다, 그냥 밀크라고 하자. 밀크이자 3대 라무의 엄마가 나타나 손을 잡아 이들의 세뇌를 풀어줍니다. 그 사이 차원시계가 12시를 가리켰고 대마왕 아브람이 부활합니다. 근데 잠깐, 아브람의 정체가 초대 라무의 모습을 하고 있네요. 이건 무슨 영문이지? 부활한 아브람은 자신을 초대 라무, 블랙 라무라고 칭하고 초대 라무의 몸을 빼앗아 부활하게 되었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활시킨 돈 제노사이의 역할이 끝났으니 필요 없다며 없애려고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 돈 제노사이 역시 사실은 착한 대신관이었던 것. 이거 보면 대마왕이라는 존재 말고는 전부 다 착한 사람들이 현혹이나 세뇌를 당한 거네요. 라무는 카이젤 파이어를 소환하여 블랙라무, 다시 말해 아브람과 맞붙지만 막강한 아브람의 파워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맙니다.
아브람의 공격에 드럼이 주었던 방울을 떨어뜨리는 라무. 그 방울 소리에 안드로이드 세자매는 반응하여 워터 바론을 소환 라무를 도와주기 위해 합류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미트가 주었던 PD도 사용해 수인들도 그랑 썬더를 가지고 참전. 그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된 신령기사 3인방. 3개의 필살기를 한데 모아 공격해보지만 아브람에게는 공격이 전혀 먹혀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용당했던 대신가는 역시나 아브람을 없애기 위해서는 성스러운 세자매의 힘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하는데요. 이때 밀크, 코코와 레스카는 함께 성스러운 기도로 빛을 내려 합니다. 그리고 2대 라무 역시 힘을 더해 아브람의 몸을 속박하는 동안 3대 라무에게 공격할 기회를 제공해줍니다. 하지만 아브람은 순순히 당하지 않고 어둠의 공간을 생성, 라무와 동료들을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합니다. 아브람은 2대 라무와 성스러운 자매의 봉인술로 일시적이지만 얼음 결계에 갇힙니다. 그러나 2대 라무와 성스러운 세자매는 아브람에 의해서 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더욱더 라무에 대한 증오가 커지는 아브람. 한편 어둠의 공간으로 빨려 들어간 라무 일행이 도착하게 된 곳은 버서스 필드. 이 버서스 필드는 아브람이 자신을 지키는 8개의 날개가 있는데 그 날개들이 상징적으로 지역을 이루고 있고 그 지역을 버서스 필드라고 말한다고 하는데 그냥 뭐 분량 늘리기 지역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곳 스테이지를 한 군데 한 군데 돌파하며 총 8개의 스테이지를 통과하면 원래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라무 일행들은 블랙 라무로 인해 파워업한 블랙 단디, 블랙 리프를 한 단계 한 단계 이겨나가면서 버서스 필드를 헤쳐나갑니다. 아브람 역시 그 사이 체력을 회복, 얼음 결계를 깨고 부활합니다. 8개의 모든 스테이지를 통과한 라무 일행들, 다시금 아브람과의 전투를 위해서 차원성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아브람은 이것이 진짜 미래고 현실이라며 워터바론, 그랑썬더, 그리고 카이젤 파이어가 전부 당해 있고 폐허로 변한 두근두근 우주를 보여주는데요. 라무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으라며 아브람에게 대응하려던 그때 아브람은 라무의 영혼을 육체로부터 분리시키고 시간의 흐름 속으로 영혼을 날려버립니다. 헐, 이제 막 8개 스테이지 깨고 왔는데 또 어디로 보내는 거야. 라무의 영혼은 어디론가 빨려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초대 라무, 초대 성스러운 세자매를 만나게 되는데요. 초대 라무와 초대 밀크가 꽁냥꽁냥한데 그 모습을 슬픈 눈으로 지켜보는 파란 머리의 한 여인. 라무는 영혼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저 지켜만 봅니다. 그렇게 또 공간은 변하여 초대 라무와 아브람이 싸우는 현장으로 이동합니다. 아브람과의 최후의 결투에서 초대 라무가 아브람과 함께 소멸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고 또 그 모습을 슬프게 쳐다보는 파란 연인. 뭐지 저 사람? 라무는 다시 공간 이동을 하게 되고 지구, 자신이 살던 집으로 오게 됩니다. 이때 엄마 아빠가 가면의 용사라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되는데요. 헌데 여기서도 파란 머리의 여인이 보이네요. 헌데 그 파란 머리의 여인은 이때 2대 라무에게 당신의 아들을 구하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라무를 도와주기 위해 이동하는 2대 라무. 아니 근데 잠깐, 지금 3대 라무가 보고 있는 시점은 아직 3대 라무가 태어나지 않는 시점이고 라무를 구해주기 위해 도착한 시대는 이제 라무가 10대가 돼서 3대가 돼가지고 시간텀이 10년? 아이씨 뭐야. 자, 지금부터 여러분 귀 쫑긋 세우고 잘 따라와야 돼요. 알겠죠? 이 파란 머리 여인의 이름은 오르간 심포니.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 나무 앞에 등장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나의 궁금증을 모두 풀어주겠구나. 오르간 심포니는 먼 미래 생명과 희망이 모두 끝나버린 자신의 연구소로 라무를 데려갑니다. 3대 용사 라무를 통해서 미래를 바꾸기 위해 불렀다고 하는데요. 미래는 아브람으로 인해 인류와 생물은 모두 멸망하고 라무와 볼트너트 그리고 심포니 이 3명만이 남아있던 어느 시점에서 라무는 너무 막강한 아브람에게 이길 수 없다고 판단, 이들은 타임머신을 만들어 아브람이 최초 생겨난 5000년 전으로 가서 아브람을 없앨 것을 계획합니다. 올 미래 트랭크스 클리셰다. 초대 라무와 심포니는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라무 여복이 엄청나네요. 부러운 자식.
그렇게 이 시점에서 5000년 전으로 3명의 용사는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걸 먼저 눈치채고 있던 마왕 아브람은 자신의 분신인 고브리키를 자객으로 5000년 전으로 보내게 됐던 것이었어요. 이제야 조금 이해되기 시작하네요. 5000년 전으로 간 라무 일행들은 성스러운 새 소녀와 함께 고브리키를 없앴던 것이었고, 고브리키를 쓰러뜨리고 나니 초대 라무 앞에 밀크 공주가 라무 이 새끼 바람둥이. 그 후 초대 라무는 아브람과의 전투를 벌이게 되고, 갓 태어난 아브람 역시 너무나도 막강해 같이 간 동료 볼트 너트와 심포니 오르간이 위험하지 않도록 동료들을 일시적으로 봉인, 초대 라무 혼자 아브람을 자신의 몸속에 봉인한 채로 사라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싸움이 끝이 나고 볼트 너트는 이 시대에 남아 언제 또 부활할지 모르는 아브람을 라무와 함께 맞서 싸우겠다고 하며 자신의 아들 때, 그리고 그 아들의 아들 때까지 이 의지를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럼 볼트 너트의 아들의 손자의 손자의 손자, 아무튼 대를 이어 미트가 그 의지를 이은 게 되겠네요. 그리고 심포니는 자신이 원래 출발했던 시대로 돌아가 그 시대의 컴퓨터 시공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활할지도 모르는 아브람에 대항하기 위해 자신의 의지를 담은 세대의 안드로이드, 즉 다시 말해 드럼, 트럼펫, 첼로를 만들었던 것. 와씨, 미친 소름 돋는 세계관이다 진짜. 와. 오르간 심포니는 마지막에 시공관리 컴퓨터와 자신을 일체화시키고 이 시스템이 망가지지 않고 라무, 너트, 그리고 자신의 의지로 이어지게 했던 것이었어요. 와, 미쳤다 진짜 스토리. 이 연구소에서 심포니는 카이젤 파이어, 그랑 썬더, 워터 바런까지 만들어냈던 것. 오. 그리고 심포니는 현재 홀로그램 상태인 거예요. 심포니는 3대 라무에게 블랙라무 아브람이 보여준 전부 다 멸망하고 폐허가 된 모습, 그 모습은 현실이라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초대 라무네스의 검을 사용해 현재 아브람을 없애버려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검을 쓰기 위해선 자신과 볼트너트의 의지를 잇는 자, 즉 다시 말해 드럼과 미트를 희생시켜야지 진정한 검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도 알려줍니다. 초대 라무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동료가 희생되는 것을 감지, 그것을 막으려 동료들을 묶어두고 자신 혼자만을 희생해 아브람을 제거하지 못하고 자기의 몸에 봉인했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심포니는 마지막 힘을 담아 라무의 영혼을 현세의 육체가 있는 곳으로 보내며 뒤를 부탁합니다. 지금 라무의 표정, 지금 제 표정이에요 이게. 리뷰를 준비하면서 원래 이 정도로 제가 스토리에 집중을 하지 않는 편인데 이건 정말 리뷰에 다시 한 번 더 파고 싶은 스토리에다가 최고의 만화네요. 진짜 제가 원래 조금 타임 루프물 이런 거에 조금 약해요. 모든 진실을 알게 되고 각성한 라무. 라무는 정신을 차려 다시금 차원성으로 향합니다. 이때 블랙 단디는 돌로 변한 세자매와 2대 라무를 미끼로 자신의 전용 메카를 타고 라무에게 결투를 신청합니다. 하지만 이미 라무에게는 상대조차 되지 못하는 단디. 거기에 카카오의 성스러운 빛의 기도로 단디와 리프는 착한 단디와 리프로 되돌아옵니다. 거봐, 얘네들도 원래 착한 놈이었네. 결국 대마왕이 놈. 그와 동시에 석상이 되어있던 아빠, 엄마, 그리고 이모들도 되찾게 됩니다. 드디어 마지막 결전을 위해 돌진하는 라무. 아브람 역시 갑부람이라는 기체를 타고 라무의 카이젤 파이어와 싸웁니다. 더 사이더는 힘이 부족하니 미트와 드럼을 불러서 함께 싸우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라무는 이미 알고 있었죠. 아브람을 진짜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검을 사용해야 했고 그 검을 사용하려면 그들의 희생이 필요하단 걸. 라무는 초대 라무와 마찬가지로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아브람과 맞서려고 합니다. 카이젤 파이저의 다리가 잘려나가는 데미지에도 불구하고 카카오와 파르페의 성스러운 기도로 아브람을 없애는데 성공하는 듯 보였지만 역시나 갑부람 기체만 사라졌을 뿐 진짜 본격적으로 본체를 드러낸 아브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자신의 힘을 보여주겠다며 라무를 몰아세웁니다. 끝판왕답게 엄청난 위력으로 라무를 공격하는 아브람. 카이젤 파이어는 팔다리가 다 뜯겨나가고 작동 불능 상태가 되기까지 이릅니다. 카이젤 파이어가 당하려는 그때 미트와 드럼이 나타나 도와줍니다. 미트와 드럼은 무엇인가 다 알고 있다라는 표정으로 5000년 전
초대 라무에게 졌던 빚을 이제야 갚는다며 그대로 아브람에게 돌진. 라무는 그러지 말라며 절규하는데요. 슬퍼. 그렇게 미트와 드럼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뭐야, 왜 죽어? 왜 죽이는 거야? 절규하며 울고 있는 라무 앞에 라무네스의 검이 등장. 이제 어쩔 수 없이 라무는 이 검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네요. 참. 사이더는 얼른 그 검을 이용해 아브람을 없애라고 뿜뿜을 줍니다. 라무는 맨몸으로 아브람에게 돌진. 근데 더사이더는 나의 시체를 넘어가라는 명대사를 남기면서 카이젤 파이어에서 탈출하지 않고 그대로 전사합니다. 뭐야, 왜 이렇게 다 죽여? 라무는 계속해서 아브람에게 돌진, 파르페와 카카오의 힘을 더해 일격필사를 가합니다. 결국 아브람은 정통으로 검에 맞고 아브람을 없애는데 성공한 3대 라무. 갑자기 분위기 오락실. 모임? 이것도 씨바 꿈은 아니겠지? 오락실의 캐비넷에서 잠을 깬 라무. 바깥으로 나가보니 친구들이 하루 동안 사라진 라무를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여복이 많은 라무는 현세에도 여자친구가 있네요. 진짜 부럽다. 아마도 이 여자친구가 느낌상 그곳에서 이루어지지 못했던 드럼인 것 같네요. 그 모습을 카카오와 파르페가 지켜보고 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파르페랑 이어지길 바랬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네요. 그렇게 3대 라무는 집을 향하고 2대 라무와 엄마 밀크가 재미있던 모험이었냐고 묻습니다. 라무는 뿌듯한 표정을 지으며 3대 소년기사 라무는 이렇게 조금 많은 여운을 남기는 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 뭐가 이렇게 남는다. 원제 버서스 기사 라문의 엔드 포티 파이어는 전작 엔지 기사 라문의 엔드 포티의 후속작으로 국내에서는 MBC에서 소녀기사 라무2로 방영했던 작품입니다. 전작에 비해 작화나 스토리면에서 정말 많은 발전을 보여주었던 작품이면서요, 라무 시리즈의 팬층에게도 강력하게 어필했던 3대 라무네. 리뷰를 한 저 역시도 어릴 적 봤던 기억은 되게 부분이라서 조금 그랬는데, 이렇게 나이를 먹고 다시 시청하니 진짜 뭔가 아쉬우면서 충격적이면서 뭔가 뻔하긴 하지만 그래도 되게 여운이 많이 남는 무언가가 있는 만화네요. 라무는 2대 3대 라무 말고도 4대 라무까지 있지만 그건 좀 망작이라고 칭하시는 분들도 많고, 제가 볼 때는 변질이 조금 심한 것 같아서 딱 라무 리뷰는 3대, 즉 여기까지만 리뷰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라무 위키를 찾아보니 마지막 장면에서 아라라 왕국에서 인사하고 있는 더 사이더가 보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 마지막 최후 장면에서 죽은 거 아니었나요? 이거 아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로 조금 알려주세요. 죽은 건지 산 건지. 그냥 라무가 본 환상인지 아니면 정말로 라무에게 손을 흔들어주고 있는 사이더의 모습인지 궁금하네요. 나름 분량이 얼마 안 될 것 같아서 시작됐던 라무 시리즈,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네요.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만화 좀 저한테는 여운이 조금 오래 갈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신 이유가 다 있었네요. 제가 오히려 더 감사드립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어요. 어떻게 형 누나들 2019년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마무리 준비는 잘 하고 계시나요? 기타 다른 컨텐츠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2019년 어떻게 하면 저 스스로 뿌듯하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까 생각을 참 많이 하는 요즘입니다. 모쪼록 여러분들도 다 끝난 2019년이 아니라 아직 남은 2019년 뜻깊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얄리 아재 비디오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로 만들어집니다. 나가시기 전 영상이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얄리 아재 비디오 얄리였습니다. 라무 짱이야.